안철수 사회이사는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2010년에 포스코 이사회 의장이 돼요. 의장. 네. 그런데 그럼 안철수가 포스코 이사회 의장일 때 포스코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아까 말씀드린 대우인터 3조 4천억 원 매입, 성진지오텍 부채 비율 1600%의 회사를 1600억에 삽니다. 그리고 계속 증자를 해서 지금까지 성진지오텍에 들어간 돈이 1조예요. 그리고 이 썩은 회사를 우량회사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직원을 1100명 이상 잘라내는 상황이 되고 상장 폐지도 됐어요. 아이고, 야, 이 양반 큰일 날 양반이네. 네, 그런 회사가 다 인수 승인을 안철수님께서 다 방망이를 두드려 주셨어요. 제가 얘기해 볼게요. 제가 포스코를 잠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저하고 참 안 맞았는데 나중에 월급 많이 준다고 그래서 갔어요 그때. 포스코는 자부심이 굉장한 자기 자부심. 우리는 국가의 중추야. 이런 자부심이 그때 당시 똘똘 뭉쳐 있던 것이었거든요. 우리는 전 세계 최고야 이런 거. 아무도 우리를 못 이겨. 이런 자신감과 실제 그런 실력도 있었고 돈도 많았죠. 네, 맞아요. 그런 자부심이나 혹은 그렇게 쌓아온 실적을 한 방에 다 보낸 거죠 지금, 그죠? 한 방에 보냈죠. 한 방에 보냈어요. 그 MB. 다 털어먹었어. MB가 다 털어먹었어. 마적대처럼. 마적대라는 표현은 포스코 계열사 사장이 한 거예요. MB가 네. 마적대처럼 다 털어먹었다고. 그분이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을 잘하시는 분이신데요. 너무 적절하게 표현하셨어요. 마적대라는 게 한번 훑고 지나가면 그 말에 남는 게 없다고 하잖아요. 훑고 지나가고 불도 지르고 갔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분이.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똥도 싸고 간 것 같은데요? 불도 지르고. 죄송합니다. 예. 아니 그 마적대 M을 위시한 그 두목이 와서 불을 다 지르고 간 덕분에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포스코라는 틀 안에서 화초처럼 저희 편안하게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떤 아까 이제 우리 총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는 포스코 그 멤버들은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그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이고 산업에 그렇게 교육하고 들어갔고 네.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교육이 막 쏟아져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교육에서는 발이 떨어져 있는 약간의 그런 면에서는 아웃사이더였는데 그래도 저 같은 아웃사이더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우리는 정말 많은 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경영자만 만나면 좀 어마어마한 기업이 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근데 정준영 말년이 되니까 회사에 돈이 없대요. 정준영이 누군지 간단하게 브리핑해 드릴게요. 정준영은 포스코 박태준 회장부터 쭉 이어진 회장 중에 가장 양아치스러운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그 혀를 낼링거리는 모습을 보면 M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저희 포스코 정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 포토타임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맨날 혀를 낼름거리고 있어가지고 그 정도로 천박스러운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M에게 초이스를 받죠. 포스코의 역대급 양아치 정준양이 이제 회장이 될 때 안철수 사회이사는 정준양 이 사람 좋은 사람이다. 희망입니다. 그런 말은 꼭 안 했지만 그 굉장히 지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그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포스코를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주요 정치인들, 수구부패인들의 정체와 그들 간의 역학관계, 권력관계가 굉장히 낱낱이 보여요. 그건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안철수가 그때 이사회 포스코 이사회 멤버였고 사회이사였어요. 그때 멤버에 박원순 서울시장도 계셨어요. 두 분의 행보가 굉장히 대비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8년 2월이었죠. 그때 회장을 선임하는 이사회가 열려요. 후보를 확정해서 주총에 올려야 되니까 주총 안건 이사회가 열리는데 당시 회장이었던 이구택이 원래 회장은 그러면 안 되는데 자기는 정준영을 지지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압박을 받아서? 그렇죠. 압박을 받았으니까
네가 확실하게 역할해라고 얘기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저는 정준영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준영과 경합을 했던 윤성만 당시 사장은 자기가 박영준한테 물러나라는, 그리고 이동조라는 포스코에 도시락 납품하던 업체가 있어요. 도시락 납품하던 업체가 박영준의 오랜 스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준영 시절에는 아주 엄청난 사람이 됩니다. 압박을 받았다는 걸 오픈을 해요. 그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되니까 정준영 쪽으로 표가 안 몰리죠. 박원순 사회이사하고 허성관이라고 참여정부 때 행자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하셨던 분이죠. 예. 그분들은 끝까지 우리는 찬성 못하겠다고 했는데 우리의 그 안철수는 실망입니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네. 첫 번째, 두 번째 진행이 안 되니까 세 번째는 안철수가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준영이 4대2로 회장 후보로 확정이 됐어요. 안철수가 그때 끝까지 버텼으면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후의 행보가 더 가관입니다. 2008년에 이제 정준영, 죄송합니다. 2009년이었어요. 2009년 2월 27일 주총에서 이제 정준영이 회장이 돼요. 그리고 나서 박원순 시장은 사회사를 사퇴해요. 사퇴하고 허성관 이분의 행적은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네요. 안철수 사회이사는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2010년에 포스코 이사회 의장이 돼요. 의장. 네. 그런데 그럼 안철수가 포스코 이사회 의장일 때 포스코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아까 말씀드린 대우인터 3조 4천억 원 매입, 성진지오텍 부채 비율 1600%의 회사를 1600억에 삽니다. 그리고 계속 증자를 해서 지금까지 성진지오텍에 들어간 돈이 1조예요. 그리고 이 썩은 회사를 우량회사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직원을 1100명 이상 잘라내는 상황이 되고 상장 폐지도 됐어요. 아이고, 야, 이 양반 큰일 날 양반이네. 네, 그런 회사가 다 인수 승인을 안철수님께서 다 방망이를 두드려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때 우리 대선 때 문제 제기를, 왜냐하면 포스코라는 기업의 이사회 의장으로서 안철수가 하는 행보를 보면 이 사람의 색깔이 다 나와요. 그 MB 시절에 포스코 이사회 의장이 됐다? 과연 이 사람은 그때 그 M과 등등과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럼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해명을 한 적이 없어요. 그 중요한 의사결정을 다 했고, 그렇죠? 그 이사회 그분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너무 많지만 그 큰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런 분이 대선에 나왔다. 그래서 그때 모 의원이 안철수 네거티브 공격을 하셨죠. 포스코 이사회 의장일 때 당신이 했던 일에 대해서 해명해라. 박범계 의원이. 예. 네, 박범계 의원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땠냐면 포항에서는 박범계 의원의 인기가 치솟았어요. 정말 치솟았어요. 저분이 포스코를 제대로 아는구나. 저분이 뭔가 해주시겠구나. 네, 요즘 조용하셔가지고 굉장히 실망들이 많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 그렇게 소리 지르더니 왜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안철수 그분이 포스코에서 했던 행적, 그거 하나만 봐도 그분의 정체 아이덴티티가 나와요. 말씀드리기. 아유. 안철수 후보님은 공정경제를 말씀하십니다. 공정한 경제는 기본적으로 두 축입니다. 하나는 철저하게 감시하는 거, 하나는 자본이 집중되면서 남용되는 것을 막는 것, 순환출자 해소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전자, 철저하게 감시하는 것이 안철수 후보님의 지론이고 공약이었다면 본인이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계셨을 때, 적어도 2010년, 11년 포스코 사회의사, 아니 더 나가서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 부실덩어리 성진지오텍을 인수하는 건 막았어야 마땅했습니다.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 측의 해명에 의하면 경영진, 즉 정준영 회장 측이 제시한 인수함이 마땅하다는 그 적합 자료를 보고 인수에 손을 들어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합 자료로 당연히 표현을 했겠죠. 그러나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들. 즉 그것은 재무제표라는 기본 자료,
그럼 재무제표로도 안 봤다고 말씀하실 겁니까? 그 재무제표에 엄청난 부채 비율이 나와 있고 기본적인 외부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원의 연속 2년 동안의 회계감사 보고서 그거 안 봤다고 얘기하실 겁니까?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만큼 이런 회계감사 보고서 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마어마한 규정입니다. 자, 그럼 문제 제기를 해야 됨이 마땅하죠. 기본적인 자료에 문제가 너무나 많으니까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어떤 문제 제기냐? 그러니까 나는 못 봤다, 나는 자세히 알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뭐냐? 아까 삼성증권이 인수하는데 주관사가 됩니다. 예. 그 삼성증권이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거냐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해충돌 여지를 따져 물을 정도면 기본 데이터는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삼성증권이 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느냐? 삼성증권이 그 인수하는 데에 주관사로 선정되기 전에 삼성증권은 이 성진지오텍이 살만하다, 앞으로 전망이 밝다, 심지어 기업 설명회까지 합니다. 그리고 적정한 매도 가격은 13,000원대면 좋겠다라는 매도 가격 예측까지 합니다. 그런 회사를 인수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그 인수 주관사로 선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반칙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당시 이사회 의장도 문제 제기를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자, 문제 제기를 했다면 판결 이후에 나옵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져 묻고 뭐 이런 등등의 그런 것은 없었지 않았냐라는 그런 취지의 이유가 나옵니다. 섣불리 건드렸다는 얘기죠. 대충 건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과된 겁니다. 예. 결국은 그러한 문제 제기 정도로 끝난 것이 오히려 무죄 판결의 이유가 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해되겠습니까? 네. 스톡옵션 받거나 뭐 항공료 지원 받거나 이런 것들은 도덕적으로 정직화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정당한 그것도 제가 확정된 사실로 제가 확인 중에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뭐 여러 보도에 대해 기초해가지고 오늘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예. 뭐 스톡옵션 부분이 그게 맞다면 그것은 도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건 역시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이득을 실현하는 것 역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공정경제하고는 그런 추세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도 사회이사로서 그걸 거절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당시 부장이 어쨌든 문제를 제기를 하긴 했는데 명확하게 지적을 안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적을 했는데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딱 그 한 줄만 나옵니다.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해달라는 그 요청만 있다는 그 한 줄만 딱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면죄부를 주는 중요한 근거가 됐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첨부 자료에 판결 이유를 썼는데요. 안철수 사회이사가 자문사 선정 부분은 이해충돌이 없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 적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삼성증권의 선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점, 이 부분입니다. 섭건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뒤에 부분이 결국 피고인들이 객관적인 기업가치 평가를 할 의사 없이 성진지오텍의 기업가치를 과다하게 산정한 가치평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하여 삼성증권을 인수자문사로 선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에 그 성진지오텍 추진하는 부서에서 정준영 회장한테 보고한 거하고 이사회 보고한 거하고 약간 내용이 틀리다. 그건 혹시 무슨 말이죠? 공식적으로 그런 제가 풍문은 들었는데요. 안철수 후보님이나 안철수 후보 측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는지는 제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결혼 정준영 회장은 그걸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추가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우리 기자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재무제표상의 지표들이 그리고 회계감사 보고서가 그것만 봤어도 이걸 인수할 수가 없는 기업이었습니다. 인수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연속 엄청난 손실을 냈습니다. 하도 할 수 없으니까 그 포스코 플랜틱이라는 우량 기업하고 합병을 시켜서 5천억을 때려봤습니다. 그런데 워크아웃 됐습니다. 성진 지오텍만 날아간 게 아니고 포스코 플랜틱조차도 날아간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포스코가 주가가 절반으로 하락된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겠다. 맨날 혀를 낼름거리고 있어가지고 그 정도로 천박스러운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M에게 초이스를 받죠. 포스코의 역대급 양아치 정준양이 이제 회장이 될 때 안철수 사회이사는 정준양 이 사람 좋은 사람이다. 희망입니다. 그런 말은 꼭 안 했지만 그 굉장히 지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그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포스코를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주요 정치인들, 수구부패인들의 정체와 그들 간의 역학관계, 권력관계가 굉장히 낱낱이 보여요. 그건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안철수가 그때 이사회 포스코 이사회 멤버였고 사회이사였어요. 그때 멤버에 박원순 서울시장도 계셨어요. 두 분의 행보가 굉장히 대비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8년 2월이었죠. 그때 회장을 선임하는 이사회가 열려요. 후보를 확정해서 주총에 올려야 되니까 주총 안건 이사회가 열리는데 당시 회장이었던 이구택이 원래 회장은 그러면 안 되는데 자기는 정준영을 지지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압박을 받아서? 그렇죠. 압박을 받았으니까 네가 확실하게 역할해라고 얘기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저는 정준영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준영과 경합을 했던 윤석만 당시 사장은 자기가 박영준한테 물러나라는 그리고 이동조라는 포스코에 도시락 납품하던 업체가 있어요. 도시락 납품하던 업체가 박영준의 오랜 스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준영 시절에는 아주 엄청난 사람이 됩니다. 압박을 받았다는 걸 오픈을 해요. 그런 어수선 상황에서 되니까 정준영 쪽으로 표가 안 몰리죠. 박원순 사회이사하고 허성관이라고 참여정부 때 행정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하셨던 분이죠. 예. 그분들은 끝까지 우리는 찬성 못하겠다고 했는데 우리의 그 안철수는 실망입니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네. 안철수 사회이사는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2010년에 포스코 이사회 의장이 돼요. 의장. 네. 그런데 그럼 안철수가 포스코 이사회 의장일 때 포스코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아까 말씀드린 대우인터 3조 4천억 원 매입, 성진지오텍 부채 비율 1600%의 회사를 1600억에 삽니다. 그리고 계속 증자를 해서 지금까지 성진지오텍에 들어간 돈이 1조예요. 그리고 이 썩은 회사를 우량회사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직원을 1100명 이상 잘라내는 상황이 되고 상장 폐지도 됐어요. 아이고, 야, 이 양반 큰일 날 양반이네. 네, 그런 회사가 다 인수 승인을 안철수님께서 다 방망이를 두드려 주셨어요. 제가 얘기해 볼게요. 제가 포스코를 잠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저하고 참 안 맞았는데 나중에 월급 많이 준다고 그래서 갔어요 그때. 포스코는 자부심이 굉장한 자부심. 우리는 국가의 중추야. 이런 자부심이 그때 당시 똘똘 뭉쳐 있던 것이. 하셨는데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는 포스코 그 멤버들은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그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이고 산업에 그렇게 교육하고 들어갔고 네.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교육이 막 쏟아져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교육에서는 발이 떨어져 있는 약간의 그런 면에서는 아웃사이더였는데 그래도 저 같은 아웃사이더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우리는 정말 많은 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경영자만 만나면
좀 어마어마한 기업이 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근데 정준양 말년이 되니까 회사에 돈이 없대요. 정준양이 누군지 간단하게 브리핑해 드릴게요. 정준양은 포스코 박태준 회장부터 쭉 이어진 회장 중에 가장 양아치스러운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그 혀를 낼링거리는 모습을 보면 M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저희 포스코 정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 포토타임을 잡아야 될지 거든요. 우리는 전 세계 최고야 이런 거. 아무도 우리를 못 이겨. 이런 자신감과 실제 그런 실력도 있었고 돈도 많았죠. 네, 맞아요. 그런 자부심이나 혹은 그렇게 쌓아온 실적을 한 방에 다 보낸 거죠 지금, 그죠? 한 방에 보냈죠. 한 방에 보냈어요. 그 MB. 다 털어먹어. MB가 다 털어먹어. 마적대처럼. 마적대라는 표현은 포스코 계열사 사장이 한 거예요. MB가 마적대처럼 다 털어먹었다고. 그분이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을 잘하시는 분이신데요. 오. 너무 적절하게 표현하셨어요. 마적대라는 게 한번 훑고 지나가면 그 마을에 남는 게 없다고 하잖아요. 훑고 지나가고 불도 지르고 갔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분이. 오.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똥도 싸고 간 것 같은데요? 불도 지르고. 죄송합니다. 예. 아니 그 마적대 M을 위시한 그 두목이 와서 불을 다 지르고 간 덕분에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포스코라는 틀 안에서 화초처럼 저희 편안하게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떤 아까 이제 우리 총수님께서 그 말씀